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의 윈얼스 수송기로 군대를 벨라루스에 보내 쇼잉 얼링 얼스 연합훈련을 하자 집단 사방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벨라루시와 러시아를 노리고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니네들은 왜 하냐는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벨라루시와의 협의하에 대테러 훈련을 한다는데도 왜 하느냐고 난립니다. 우리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벨라루시가 SCO에 가입하자마자 양국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군사훈련을 하자 난리가 날 법도 합니다. 그동안 집단 서방의 미디어들은 러북 밀착으로 중국이 북한에 단단히 분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가 중국이 벨라루시에서 훈련을 하도록 양해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북한 밀착을 양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로 중국 대사 짱한후이가 중러 사이가 틀어졌다는 집단 서방의 wishful thinking의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장 대사는 수교 75주년을 맞은 러시아, 북한의 우호 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북 관계가 지역 안보에 이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북 관계에 대해 두 나라 내정인이 뭐라 논평하지 않겠다는 린젠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집단 서방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주로 중국 대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집단 서방이나 한국 매체는 사오정입니다. 러시아, 중국 입장을 알려면 현지 매체를 봐야 하는데 한국 매체는 그저 CNN,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를 그대로 베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어와 러시아를 모르고 서방 매체를 베껴야만 중국, 러시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타이완 쫑텐TV의全球大视野를 봅니다. 스크린을 통해 수많은 국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합니다. 이 뉴스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큰 제목부터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루저들의 모임인 나토가 중국에 대항, 인도와 러시아가 군사무기, 원전에서 합작하는 바람에 미국이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집단 서방은 중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중국이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군민 양용 물자와 전자제품, 미사일, 포탄, 항공기의 원료를 중국이 러시아에 공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유럽연합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나토야말로 실제 행동으로 긴장 완화에 힘쓰라면서 엉뚱한 데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분탕질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는 중국 주장이 맞습니다. 러시아가 사들이는 중국 물자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뭘 몰래 실어보내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화약 원료는 오히려 집단 서방이 중국산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화약의 원료 니트로셀룰로즈가 추출되는 신장 위우르산 면화를 유럽 방산업체들이 몰래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가상적을 만들어 그 대상을 먹칠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토의 오랜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검은 손을 뻗치는 데는 늘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이의 패널 차이정 유엔의 입담은 아주 걸출합니다. 그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두고 3종 루저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우전에서 우크라이나가 100% 패한 것이니 나토 자체가 첫 번째 루저,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토론회에서 졌으니 그가 두 번째 루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은 바이든을 위한 응원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국 내에서 별 인기도 없는 정상들이라면서 인시위에 윤석열도 루저 아니냐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IP4에서 호주의 알바니스 총리가 불참하고 부총리가 대신 참석했다면서 나토 정상회담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는 인도 태평양 국가 IP4 정상회담이 열렸다고만 하지 알바니스 총리의 불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차이점 이후에는 또 인도의 모디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화기애애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모디도 나토 정상회담에 초대는 받았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모디는 푸틴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이를 정제해 되판 인도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원전 기술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디는 꽤 머리를 썼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을 거른 것으로 나토 정상회담 불참과 모스크바 방문을 면피한 것입니다. 집단 서방 매체들은 분쟁에서 무고한 어린이들이 숨지는 게 가슴 아프다는 모디의 일반론적 발언만 거두절미해 마치 그가 푸틴을 비난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모디는 푸틴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모디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Furthering Friend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괴이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잘 모르나 본데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알아를 아나라고 맞춤법까지 틀린 어이없는 썸네일로 시청을 유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드리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인도 매체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도나 러시아인이 이걸 보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